해석하는 내용이 일단 중요하잖아. 그러겠지? 그래서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너희들이 식이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창이 안 나온 식 쓰는 법은 많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식 쓰는 방법이 문제를 읽다가 식이 이렇게 쓸까 이렇게 써볼까 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둘 중에 조금 더 쉬울 것 같은 거를 판단하고 쓰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이차 함수를 우리가 식을 적을 때 꼭지점이 나왔고 x절표 두 개가 나왔어. 그럼 꼭지점으로 적을 것인지 아니면 x절편으로 해서 적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잖아. 그러지? 어떤 게 쉬울지는 모릅니다. 풀어봐야 할 때. 그건 경험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것도 있어.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수야, 수경, 우리가 식을 딱 생각은 해놨는데 둘 중에 뭐가 쉬울지 모른다면 잘 안 보여. 차수가 많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적어놓고 진행하는 게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문제 중에는 최근에 습투가 어려워지고는 있어. 네, 어려워지긴 있는데 소재를 갖고 소재를 갖고 어렵게는 못 내. 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다 알고 있어 이제. 근데 어떻게 어렵게 내냐면 연산은 숫자를 까다롭게 내버립니다. 연산 숫자를 까다롭게 짜증나게. 큰일 났어. 연산 못하는 애들 막 개수 막 분수로 막 써줘버리고 막 난리 쳐버려. 짜증나게. 그 숫자 대입도 뭐 얼마 4분의 3 같은 거 넣어라는데 이런 어쩌란 소리야. 알겠나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집어넣어서 푼다기보다는 식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연산이 좀 쉬워질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화되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연산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통 함수값을 구할 때는 식이 이렇게 일반형을 쫙 가로가 더하기 덧셈으로 풀린 것보다는 묶여있는 게 연산이 편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함수값을 구할 때는 묶여있는 식이 더 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두 가지 3차 함수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있고 이게 있어. 그러겠지? 이거는 이 점에 대한 생각이고 요거는 요 점에 대한 생각인데 실제 요렇게 변곡점을 갖고 놓은 문제를 푸는 문제는 좀 개념적인 문제가 많아요. 알겠나요? 근데 이 접선 일요일 나도 전화하는 놈이 나는 062가 전화 와도 문자 좀 보내달라 그래. 그럼 보내주냐 안 보내주냐? 안 보내주겠지. 끊는다는 소리지. 여튼간에 요걸로 하는 문제는 보통 활용적인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여튼간에 두 가지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에서 뭐가 없는 식, 1창이 없는 식. 뭐 그냥 나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놈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라고. 이렇게 해석할 거야. 뭔 말이야? 식을 읽을 때 00 뭐 이렇게 읽을 거야. 00 알파. 그 다음에 K만큼 올렸다 이거야. 됐니? 이게 무슨 뜻이야? X절편으로 문제를 풀었다. 접선 그래프로 문제를 풀었다 이거야. 00 알파. 00 알파. 순식을 거꾸로 적었다. 얘를 00 알파. 알파가 00 알파인지 00 알파인지 됐니? 여기가 뭐라고요? 00 알파 그리고 여기가 K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됐니? 그리고 이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요 위치는 얼마가 된다고? 2대 1이 되겠죠. 그럼 이 알파를 적을 때도 좀 쉽게 풀려면 3알파로 적었으면 내가 2알파로 해서 조금 편하게 갈 수는 있어. 알겠나요? 그럼 빨리 선택을 하면 돼. 근데 식을 볼 때는 먼저 이렇게 읽을 거야. 00 알파를 읽겠지. 3알파로 읽는 것보다 00 알파를 읽고 여기는 2대 1인 점이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해.
뭐 CX로 적게. 이렇게 나온 식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읽어? 요렇게 읽을 거야. 얘는 뭐야? 기함수 00 점대칭. 근데 K만큼 올렸으니까 0K로 가는 거야. 0K. 다시 말해서 3차 함수 그래프가 점대칭 기함수 형태는 아니고 점대칭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변곡점을 기준점으로 점대칭 할 건데 요 점이 뭐가 된다? K다 이렇게 쓰고 시작할 거라고. 요 놈이 K다 이거야. 그러면 아는 사실은 요 놈을 묶으려면 해가 나올 거 아니야. 요 놈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AX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될 거라고.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단 K랑 만나는 점이 알파야. 그래서 그리고 극대극소는 여기가 1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알파가 루트 3K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좀 더 좋긴 하겠지. 알겠나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놓고 문제를 출발할 거라고. 그럼 활용식을 적을 때 이렇게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질문 자체가 이런 점에 대한 질문이 많다. 활용 문제는 특히 그렇다. 그러면 그래프 바로 그려놓고 마무리 지으면 된다 이거지. 조건. 그래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찾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요. 답은 대입해서 마무리.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그 활용 문제 풀다 보면 연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실제 복잡한 건 아닙니다. 루트만 등장하는 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루트는 그냥 수일 뿐이에요. 다 제끼고 그냥 상관없이 비율적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식에 대한 공식화된 내용들은 계속 써가지고 그때그때 하나씩 계속 외워가면 돼요. 문제가 나오면 써보고 외우고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 그래프를 두 가지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F'과 F. 그럼 2차, 3차 그래프 두 개를 보고 문제를 풀 거야. F'하고 F, 3차와 4차를 두 개를 보고 풀 거야. 4차와 5차는 거의 잘 안 봅니다. 3차, 4차 그래프 두 개를 풀 건데 식을 적다 보면 프라임식이 있고 F가 식이 있는데 문제 공식 자체가 프라임에 있는 문자 개수가 있을 거고 F에 있는 문자 개수가 헷갈리니까 조심해야 돼.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나요? 두 가지를 다 일단 외우긴 할 건데 둘 중에 편한 거 하나만 외울 것이고 만약에 내가 다양하게 써보려면 F'을 갖고도 식을 뽑아내고 F도 식 뽑아내면 된다고. 헷갈릴 거라고 조심하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헷갈리는 것은 지워야 돼. 그때 바로바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지우고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외워두고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난 이런 식으로 증명하겠다. 바로 구할 수 있잖아.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겠지. 그걸 뽑아내는데 얼마 안 걸리는 문제들은 굳이 외우는 필요는 없어. 헷갈릴 거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나온 소재 같은 경우는 외워놓는 거라고. 3차는 너무 많이 나와. 그래프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많이 외워놓는 거. 4차는 몇 가지, 두 가지 형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지. W 정확하게 대칭적인 거하고 극점을 하나 맞고 있는 거.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몇 단원입니까? 그 전 단원 질문 있으면 뭐 따로 내일 받아줄 거고 오늘은 일단은 5단원, 6단원 4단원이니까 여기 6단원. 자, 여기 질문을 받겠습니다. 번호 불러주세요. 542번. 스텝 2. 498번. 504번. 12번. 25번. 26. 45. 또, 44.
41. 사십칠. 해봅시다. 498번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 a-1과 2를 잇는 선분과 만나도록 3차 함수 그래프가 자 일단은 해석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1,2라는 점이 있고 2,8이라는 점이 있어. 좀 높네. 2,8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A고 B를 잇는 선분과 만나도록 이 선분이 이렇게 있는데 3차 함수는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뭐는 알 수 있어? 변곡점 알 수 있네. 얼마지? 마이너스 1이 변곡점입니다. 그 양수 그래프.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런데 이제 얘가 지금 만나도록 했으니까 일단은 최소인 점을 알겠어. 최소인 점을 알겠어. 근데 현재 3차 그래프는 정확하게 안 그린 겁니다. 지금 직선은 그대로 그린 거고. 근데 이놈을 올리다 보니까 어디서 지금 마무리가 될지를 지금 애매하네. 접선일 수도 있고 유점일 수도 있네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바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우리가 3차 함수만 따로 떨어져 놓으면 이런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좌표는 그때 구할 건데 됐습니까? 접하는 상황도 있고 끝점 상황도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다라고 풀기에는 어렵다. 단 현재 K값은 Y절편이니까 K값의 최소값은 알겠다. 이 정도의 느낌밖에 없어요. 그럼 실전에 나오면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 바로는 못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어. 나는 최소값은 알겠다. 마이너스 1 넣어가지고 알파 값은 구할 수 있겠다. 이런 거지. 그렇지? 최소값이 등장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도 그 최소값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다. 수 때리만 써서 풀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알겠나요? 실전에서는 이 정도는 확인했잖아요. 여기다 뭘 넣었어?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수가 음수. 얼마 나왔어? 9. 마이너스 7 나왔어요. 마이너스 7 플러스 얼마? 답이 나오려면 베타 값은 7 이쪽 저쪽이 되겠네. 꽤 큰 수가 나왔네요. 그렇지? 7 큰 수가 나왔어. 꽤 많이 올라간다고. 실제 3차 그래프가 내가 아는 상상 이상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래프로는 해석할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야? 다시 해석을 다시 할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우리는 2점에서 2점인데 얘 그래프가 얼마야? 3칸, 6칸. 기울기가 2네요. 그럼 요 직선은 어떤 거냐면 y는 2x 플러스 4의 일부야.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 그래프랑 얘를 fx라 하고 얘를 gx라 할 거야. 그러면은 fx랑 gx를 같은 걸 구할 거야. 어디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 그래서 얘가 실근이 존재하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이 그래프로 y는 fx하고 y는 gx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서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실근이 존재하냐고 문제를 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요놈을 그대로 놓지 않고 어떻게 바꿀 거야? 얘를 짬뽕을 시킬 거야. 식을 짬뽕을 시키고 K값을 다시 말해서 얘를 이런 식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3x제곱 2x 마이너스 9x 2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k 이렇게 해도 k를 왼쪽에 넣어도 되고 오른쪽에 넣어도 되고 그래서 얘가 어쩔 거야?
교점이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얘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K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교점이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풀 거라고. 됐지? 이게 단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잘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어요? 얘를 hx라 놓으면 h'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9. 오, 다행이네. 요런 그래프네.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서 극점을 갖고 있는 그래프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변곡점은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좀 애매하네. 두 칸 한 칸이니까. 여기일지 여기일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건 조심하고 평상시에 최고참 계수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두 칸이야. 그럼 얘가 한 칸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어느 정도 판단해 놓는 게 좋아. 얘가 두 칸이고 한 칸일 때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은 좀 해 놓는 게 좋다고. 이 위치하고 이 위치에 대해서는 해보고 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됐어요? 아래쪽일 가능성이 높아? 위쪽일 가능성이 높아? 이유는? 1대 루트 3이니까 요렇게 얘가 1대 이게 루트 3이니까 얘가 1대 루트 3이잖아. 그럼 2대 2 루트 3이 되고.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에 대한 정수적인 생각이니까 여기가 1대 여가 0.7 정도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 더 아래에 있겠네요. 더 아래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정도는 판단하고 그래야 계산 작업을 좀 덜 할 거 아니야. 이해되니? 너희들이 숫자를 넣어서 답을 찾는단 말이야.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평상시에 문제 풀 때 다 풀었다 해서 숫자 썼다 범위 구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그래프가 이런 상황인데 얘가 여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 실제 계산을 해보고 이 부분이구나 해서 정립을 시켜놔야 된다고. 그래야 계산을 평상시에 실전이 좀 덜 할 거 아니니. 우리는 어디만 계산할 거야? 이제 여기하고 여기만 계산해서 K의 범위를 구하겠다. 빵빵빵 알겠지? 됐니? 뭐가 중요하지? 이제 처음에 해석은 하되 요 방법은 좀 힘들겠다.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꽤 많습니다. 재해석을 하는 경우에 알겠어? 어떤 것이 쉬울지 모른다 이거지. 알겠죠? 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0보다 커 성립할 때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모든 실수 x에서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이것이 성립할 때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현재 a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a를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야. 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x축이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우리는 요점 구해갖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 거야. 이게 첫 번째 전략이야. 요게 이제 안 먹히면 그 다음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웬만하면 먹힐 건데. 알겠나요? 그럼 요놈을 미분하게 되면 4x 세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x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없어지고 얘를 한번 다시 적었더니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야. 되네. 1 넣었더니 되네요. 1 넣었더니 됐습니다. 일렀더니 됐고 A는 양수입니다.
그럼 식 자체가 지금 x-1이고 하나는 x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2인데 a가 양수니까 얘가 0이 되는 실근은 없네요. 그럼 하나밖에 없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뭘 넣어? 1 넣어보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다가 1 넣어보면 f1이 양수면 끝. 됐죠? 다음 12번. 자, 512번 자연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얘는 그래프 쉽네. 인수분해가 되네. x제곱 x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고 1. 그래프가 쉬우니까 일단 그래프를 그려놓고 갈게요.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야. 얘는 a가 자연수 a니까 이런 그래프예요. 얘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다가 만족하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의 범위를 거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보다 위에 있고 gx보다 아래에 있는 기울기가 12인 그림은 그래서 말도 안 돼. 비율적으로는 비율적으로 말이 안 돼. 그 사이를 지나는 분명 기울기가 12인 놈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12인 놈이 어디 있겠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겠다 이거지. 자연수 k의 개수는 3개가 되게. 그럼 이때의 k값 구하고 이때의 k값 구하고 그 안에가 몇 개가 있을 것이다? 3개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둘 중에 어떤 놈부터 구하고 둘 다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12. 이 그림은 사실 말도 안 되고 아마 요 엄청 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고 기울기가 12니까 얘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지? 그 마이너스보다 더 왼쪽에 접했을 거라고. 더 왼쪽에 접했을 거라고. 됐니? 왼쪽에 접할 것이니까 얘가 11이니까 얘가 기울기가 12면 얘가 12보다 큰 수야. 한참 위에 있다 이 말이야. 해석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뭐 기본적인 생각은 자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f'x가 12인 거 찾고 g'x가 12인 거 찾아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다 이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약간 추론을 해야 돼. 숫자를 집어 넣어갖고 푸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기울기가 12가 나왔으니까 실은 이 안에 자연수가 3개가 나온다는 말은 생각보다 기울기가 급하니까 자연수 3개가 나왔는 아주 조금밖에 안 움직였다는 소리야. 위로는 지금 3칸밖에 안 되니까 옆으로는 아주 조금밖에 안 움직여 4분의 1밖에 안 움직였다는 소리야. 4분의 1, 12인 3,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야. 실상 촘촘하다 이거지. 촘촘하다는 소리는 요게 식으로 정확히 나와야 돼. 알겠나요? 그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4x 세제곱. 자 이게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다고 하면 요 놈이 12가 되는 수가 쉬워야 돼. 뭐가 틀렸나? 맞았나요? 1이네? 1이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미안해. 마이너스 12네. 1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은 뭐 정도 계산 자체는 안 되니까 마이너스 2 정도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8, 4, 32 플러스 마이너스 24 플러스 4? 돼, 안 돼? 안 되네?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마이너스는 여기 접하는데 안 되지. 느낌상 마이너스 2가 됐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는 된 거야? 지금 돼요. 마이너스가 된 거야? 네. 왜 된 거지? 8 더하기 4. 얘가 얼마지? 32. 얘는 마이너스 14.
아 플러스 4? 아 10이구나. 미안해. 0 생각하고 있었어. 12가 됐네. 이거 됐어요. 그럼 여가 마이너스 2야. 여가 마이너스 2 얼마인지 말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 여기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나요? 마이너스 하나요? 다행히도 좀 쉽게 나왔네. 그 다음에 G 프라임은 6x. 얘는 12가 되니까 x는 2네요. 여기도 2야. 2, 12 플러스 a. 이런 식이네. 그러겠지. 그러면 얘는 확실하고 여기에 몇 개만 나와야 돼? 3개만 올라가는 식이 딱 나와야 되니까 3개부터 4개 사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쓰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마무리 안 지어도 되겠죠? 조금 수가 조금 불편하게 나온 것 정도. 25번. 시속 72km. 요걸 질문한 친구 의미가 있네. 일단은 뭐가 좀 그러냐면 단위가 시속 킬로미터야. 근데 뒤에 가면 미터 초가 있어. 시속이 있고 미터하고 t가 있어. 알겠나요? 좀 의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 단위를 조심해야 돼. 일단 단위 조심. 자, 72로 달리는 직선궤도를 달리는 열차 기관차가 300m 앞에서 정지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멈추기 위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입니다. 얘가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제동을 걸었을 때. 됐습니까? 이게 움직인 거리가 b를 넘지 않을 b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얘가 a t 마이너스 b t의 제곱. 요놈이 얼마가 되면 안 돼? 300m 이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겠지. 그래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잖아. 300 이상이 되면 안 되겠지. 우리는 여기 뭐가 없어? a도 없고 b도 없잖아. a도 없고 b도 없잖아. 그러겠지. 내가 이 72로 달리고 있는데 제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겠지. 그러면 제동하는 시점이 있겠지. t가 얼마일 때? 0일 때. t가 0일 때. 얘가 몇 초 동안?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잖아. 그러면 얘 식에서 t분의 at 마이너스 bt 제곱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이 소리겠지. 이 식이 뭔 소리야? 제동한 t초일 때의 속력이 되겠지. 속도가 되겠네. 속도. 엄마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bt가 되겠고 t가 0일 때는 a가 되겠고 t가 0이라면 뭔 말이야? 제동하는 순간이잖아. 제동하는 순간에 얘가 속도가 되니까 요놈이 얼마가 돼야 돼? 72 요놈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단위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다는 소리야. 지금 뭘로 더 바꿔야 돼? 미터하고 t로 바꿔야 돼. 초로 바꿔야 돼. 초. 그러면 얘를 72m를 시간 초 66은 36 초로 바꿔야 된다 이거야. 20이네. 얘가 미터 퍼 세크야. 에? 시속 72km가 초속 20m다 이 소리야. 그러면 누가 A는 20이고 됐니? 그때 T는 A가 20이고 얘가 얼마나 돼야 돼? 얘가 멈출 때까지 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T가 얼마에? B분의 20까지 T가 B분의 20이면 딱 멈췄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가 마지막 제동 선이 위치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요? 다시 말해서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T 대신 B를 넣으면 요거에 B에 관한 부등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가 범위가 등장할 거고 그 B에 따라서 B 최소값인가 바로 나오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단위적인 부분 그다음에 요거 제동에 대한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요 식에 대한 의미만 판단했으면 뭐 어떤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활용 문제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 그래서 우리 일반 생활에선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야 되는데 얼토당토 하는 말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아까 뭐 제일 마지막 가면 이상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지? 상식적으로는 알 건데 그거를 설명하시오라니까 좀 어려울 거야. 알겠어요? 6번.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A, B가 시각 T에서 위치를 각각 나타낸 거야. 이게 위치야, 위치. 이게 F는 위치. 처음에는 양수 쪽에 있다가 T로 후진하고 있는 중이야. G라는 놈은 0에서 출발해서 T로 후진하다가 전진해서 처음에 위치로 왔고 실상 얘가 어디로 움직여? 수직선으로 움직인다고. 얘가 0이고 F는 여기서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G라는 놈은 여기서 출발해서 T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점은 위치가 똑같다. 위치가 똑같다는 것은 만났다 이거지. 이게 만나는 위치다 이거지. 이게 문제와 질문이 아마 두 개밖에 안 나올 거야.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요 위치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5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되는 놈이 없네. 없잖아. 수가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 점을 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알겠니? 그러면 구할 수 없다는 말은 이 정도로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다가 내가 2를 넣어봤어. 2를 넣어봤더니 얘가 4고 2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야. 그러지? 음수 양수니까 다시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 여기다 2를 넣어봤어. 얘는 1이고 해. 여기다 2를 넣어봤어. 얘가 2가 됐네. 얘가 더 위에 있다 이거지. 그러면 2가 지금 요 정도의 느낌이다. 요 정도밖에 일단 판단을 못해 얘가.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2다 이거지.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대략의 위치야. 어떤 점을 기준으로? 요 점을 기준으로 1, 2가 왼쪽 오른쪽에 있다 이거지. 2초가 되면 역전이 돼 있었다 이거죠. 이거 정도 됩니다. 알겠나요? 2가 요 정도는 아니고 하자. 요 정도의 느낌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약간 오른쪽. 요 정도만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판단하고 그 다음에 G라는 것은 3차 함수니까 극점이 지금 얼마입니까? 나왔네. 아는 식이잖아요. 기함수. 얘가 1이네요. 1. 딱 여기에 1이네요. 1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증가하고 루트 3이 되는 순간 원점 위치로 처음에 출발 위치로 다시 돌아왔다. 이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겠네. T가 1보다 큰 두 함수 F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A하고 B는 반대 방향. 얘 지금 A는 F니까 내려오고 있고 후진하고 있고 얘는 전진하고 있어. 반대 방향. 맞는 말이고요. 0부터 1까지는 A, B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 A하고 B가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냐 물어봤다는 것은 두 개를 바로는 모르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0이지 0. 얘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변화율이 0이야. 속도가 0이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 음수로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갖고 0이 된 거야. 그러지? 그럼 그 중간에 같아지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나? 없을 수도 있네. 어떤 느낌? 왜 없어질 수가 있냐면 자, 이거는 생각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런 활용 문제는 문장 읽어보면 이 그래프 해석을 하다 보면 뭐 당연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시 F는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 위치적 특징이라고. 위치의 변화량이 우리가 말하는 속도 개념이 되잖아. F는 이 지점에서 0이었다고. 0에서 점점 뒤로 가고 있으니까 음수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됐니? 두 번째 B란 놈은 여기서 음수로 먼저 출발했다고. 악셀 밟고 있었단 소리야. 붕 하고 브레이크를 띄면 순간 나간단 말이야. 음수로 나가다가 점점점 0이 된 거라고.
그러면 얘는 0부터 음수로 갔고 얘는 음수에서 0으로 왔어. 그러면 같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진 않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맥시멈 값이 있겠지. 마이너스 3 이렇게 있겠지. 요놈에 맥시멈 값이 있겠지. 맥시멈이 미니멈입니다. 제일 절대값이. 얘가 마이너스 2밖에 안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아니다. 거꾸로 읽었네. 얘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 요 범위가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지금. 무조건 될까? 아 무조건 되나? 0으로 갈 거니까? 어? 아,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0 음수, 0 음수니까. 안 될 수도 있겠다. 안 될 수도. 아니 속도가 같은 순간 안 될 수 있어. 안 될 수 있어. 되나? 마이너스 3 0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자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라는 말은 요놈의 순간 변화율이 자 이런 생각이야. 지금 t가 0부터 1 사이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란 말은 얘가 tr 여기서 t가 이렇게 시간이 움직일 거야. 그럼 그래프 두 점에서 만났지? 그 두 점에서 뭐가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그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데가 무조건 있다 없다? 있겠어? 네. 있겠어? 모르겠다. 해보자.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분해 봅니다. f 프라임 마이너스 2t 플러스 5 f g 프라임 뭐라고? 5 없어. 그래 5 없어.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3 요놈이 어째야 돼? 같아야 된다고. 어디에서? 3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야. 어디에서 같아야 된다고? 0하고 1 사이에 같아져야 돼. 해가 있을 수? 없을 수? 없을 수 있잖아. 식으로만 보면 없을 수 있어. 2차식이니까 해가 두 개 나올 수는 있지만 0부터 1 사이 해가 없을 수 있잖아. 그러지? 얘는 축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그러면은 y절편이 음수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여가 1만 확인하면 되겠네. 1 넣었을 때 양수가 되면 지났다 이 말이야. 1 넣었더니 지나긴 했네요. 만나긴 했습니다. 아니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t가 2보다 크면 두 점 A, B에서 만나. 큰 데서 만나냐 물어봤어. 아까 해결했네 이거는. 다음 네. t분의 at 마이너스 bt의 제곱 속도. 근데 저 거리를 미분해서 하면 안 되는 저 그렇게 풀었어요. 움직인 거리.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미분해서 풀어야 되나? 그 답이 안 나오는.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미분을 하면 순간 변화율이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미분 계수인데 다른 말인데 이거는 다른 말이야. 자, 다른 말이야. 얘는 t초 동안이고 t초일 때가 있어. 그때는 위치라고 말하지. 다른 말이잖아. t초일 때의 위치.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야 지금.
응? 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얘는 그러면 뭔 개념이면 속력의 개념이네요. t초 동안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야. 양수로 움직인지 음수로 움직인지 모르겠지만 움직인 거리. 속력의 개념이야. t초일 때의 위치. 그 순간의 위치를 말하고 있잖아. 그러겠지? 그러면 이놈을 미분해서 해야지 속도가 나오는 개념이고, 현재는 요게 맞아요. 요게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빵 잘라고? 자고 있냐? 뭐가 앉아? 잠꼬 대잖아 지금도. 봐봐 잠꼬 대잖아. 자 541번.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딱 생각이 떠야 돼. 대부분 어떤 생각이냐? 그래프적 생각이야. fx가 있고 gx가 있어. 일단 그래프식부터 n 플러스 1차 얘는 1차. 근데 0보다 큰 애서 f가 g보다 크래요.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0보다 큰 범위 이쪽에서 f에서 g를 빼가지고 0보다 크다 식은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래프 두 개가 그려지면 두 개를 그려도 관계는 없고, 보통은 요렇게 풀 거냐 요렇게 놓고 풀 거냐는 그래프가 쉽다 해야 돼. 쉽다 해야 돼. 어렵다는 안 돼. 쉽다 할 때 이렇게 놓고 풀고, 정 안 되면 이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얘 그래프가 얘 자체가 생각보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됐어요? 자,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이 그래프? 아니 그냥 요 그래프 요 y절편이잖아. 요 y절편이잖아. 요 그래프잖아 그냥. 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고 요만큼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건 몰라. 그러잖아 지금. 얘가 그래프가 뭐 그냥 마이너스로 못 가. y절편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마이너스 6부터 7까지는 양수야. n의 값에 따라서 n이 마이너스 6부터 7까지는 양수 쪽에 있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고, 그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n 플러스 1x니까 지금 원점을 지나면서 n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어. 그러겠지? 그럼 밑으로 있으면 무조건 안 될 것이고, 위로 있고 얘도 위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여기 n하고 이 n이 두 개가 같이 영향을 미치네. 그러면 일일이 다 각각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 싶어. 이놈을 넘겨가지고 식을 적게 되면 식을 적고 이놈을 미분한다 이거지. 미분해 봤더니 요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가 0인 점이 있다 이거지. 한 군데는 있겠지. 그렇지? x는 1에서는 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1이라는 점에서 극점을 갖고 있다고. 감소인지 증가인지는 모르겠어. 그러겠지? 감소인지 증가인지 모르는데 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얘에다가 h0은 양수여야겠지. H형은 양수여야겠지. 그러겠지. 자, 만약에 n이 홀짝을 좀 나누고는 싶은데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을 수 있어. H형은 얼마입니까? H형은 여기다 위에다 00 집어넣더니 마이너스 조식이네. 마이너스 n 플러스 6 n 마이너스 7은 양수야. 아까 우리가 해석했던 거야. 당연하다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요놈이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6부터 n이 7까지인 것은 맞다. 0은 둥호까지는 이 문제에서는 둥호가 있어도 되겠네요. 아까 우리 해석할 때 이건 당연히 나오고 이 중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해야 돼? 1에서도 양수야 되겠지. n이 짝수 홀수는 좀 구분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숙제를 풀어볼게요.
자, 제 h 프라임 x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 n이 홀수이면 n이 짝수이면 x 제곱이 1이 되는 거죠. x 4제곱이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런 식이 되겠네. 이렇게 되네. 근데 우리가 판단할 것은 1쪽이잖아. 1쪽. 1쪽이잖아. 0부터 1쪽. 그러지? 그럼 어차피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지금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고. 여기서 양수 쪽에서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고. 얘가 1이고요. 그러면 H1이 0보다만 크면 되겠네. H1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6 n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식 나올 거니까 곰이 등장하겠네. 알겠니? 지금 좀 식이 길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얘를 식을 넘겨가지고 0일 때 크다. 그럼 그래프가 만약에 미분해가지고 극점이 발생하면 그게 만약에 최소값의 가능성이 높으니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근데 정확하게는 그래프를 해석하고 풀라 이 말이 되겠죠.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웬만하면 이를 넣어서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 그래프 그냥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그렇게 안 그러면 문제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보다는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점이 2개 이상 나왔을 때는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돼요. 증가 감소를. 그런 문제 잘못 해석하면 완전 다르게 푸는 거니까. 2번 얘도 똑같은 거잖아. 모든 x에 대하여 요거의 성립함을 구하시오. 미분해가지고 미분해서 자 모든 x에 대해서 요거의 성립함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해봐요. 얘를 그대로 놓고 해석하면 이 말이야. 얘를 미분하게 되면 아니 일단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미분해서 0인 점 중에 극소가 되는 점 얘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점을 넣어가지고 0보다 큼을 알아낼 거야. 근데 그렇게 풀려고 했더니 얘가 f'x를 구했더니 얼마야? 지금 2x 세제곱 마이너스 a가 얘가 0이 되는 점이 몇 개 있어? 한 개 있냐? 한 개?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x가 얼마가 돼? 세제곱근 2분의 a 이래 된가요? 요놈을 대입해서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방법으로 그냥 놔두고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x 4제곱 플러스 24가 a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야, 이제는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가 어떤 형태가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 미분했는데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분을 했는데 0이 되는 점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해. 또는 이렇게 불편한 수가 등장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요 정도 나왔으면 집어넣어서 풀 수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 식으면 a 루트가 나오고 4제곱이니까 a 세제곱근 나오고 두 번째도 a 세제곱근 나와. 그러면 a 세제곱근 a가 되니까 그렇게 연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연산은 안 어렵다고.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에 x의 4제곱이니까 이놈이 4제곱을 해야 돼. 2분의 a 나왔고 한 마리 남겼고 마이너스 a가 있고 루트 세제곱근 2분의 a 이래 된다고. 연산을 너희들이 쉽게 해야 돼. 그러면 요놈을 빼게 되면 지금 요놈 똑같고 요놈 똑같고 얘는 4분의 1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3이 남았어. 다시 말해서 4분의 3 a 세제곱근 2분의 a가 24보다 작아야 돼. 3, 8,
넘겨 a 세제곱근 a 넘겨 32 세제곱근 2. 그러지? 얘를 4제곱에 a 4제곱 해봅시다. a 4제곱 했어. a를 4제곱 했어. 2에 5제곱에 2에 20제곱에 지금 4제곱 아닌가요? 3제곱을 했어. 3제곱. 3제곱은 2에 5제곱에 2에 16제곱인가요? 그럼 a는 2에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랬는데 이해 됩니까? 말이 안 맞는데. 뭐 틀렸어? 어디서?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지금 a가 음수일 수도 있네. a 4제곱 16이니까 마이너스 2에 4제곱. 그지? 15부터 15까지 0, 31 이렇게 이래 된다 이거. 지금 연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까다롭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자 앞으로는 해석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자. 미적이 아닌 이상은 여기까지 인정 없어. 얘를 그래프를 놓을 때 사실 이렇게 풀 가능성이 높아 우리가. 가능성이 높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까다로워져.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내가 평상시에 연습을 해가지고 쉬우면 둘 중에 어느 걸로 선택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길지 않아야 돼. 비슷해야 돼. 그럼 비슷해야 돼. 얘가 좀 귀찮아. 여기 정신 차려. 얘를 그대로 놓고 풀어도 되지만 얘를 2분의 1의 x 4제곱 플러스 24 ax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 말이야. 자 밑에 식은 내가 미분해서 얘가 0이 되는 x값이 불편하지만 연산으로 간 거야. 근데 나는 요놈은 해석으로 풀겠다 이 말이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요 말은 지금 그래프가 지금 4차 그래프가 쉬운 4차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4차 그래프라고. 됐어요? 일상 좀 더 완만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그림은 나는 몰라 지금. 여튼간 이런 느낌으로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AX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분명히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럼 AX가 어떻게 될 거야? 접하는 것보다는 더 크다겠으니까 접하는 것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고 이쪽부터 이쪽까지 있는데 양쪽 대칭적이잖아. 우함수니까. A 값이 하나만 알아내면 양쪽 다 알아낸 거고 뭐부터 뭐까지라 쓸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뭔 상황을 판단하자? 접하는 상황만 판단해서 얘를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기억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뭐까지는 가능하다? 1차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지. 2차가 안 된다는 아니야. 2차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림이 복잡하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양쪽에서 너가 먼저 자니까 전염되고 제가 이제 자잖아. 이제 안 돼요. 멍 때리잖아 너는 아직. 뇌가 회복이 안 됐는데. 자 연습 접선 연습. 얘가 t, 2분의 2t 4제곱 플러스 24. 그렇지? 그래서 요점하고 요점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t분의 2분의 1에 t의 4제곱 플러스 24랑 누구랑 같다?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과 같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외부의 점에서 우리는 접선 그리는 상황. 알았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만 딱 먼저 뭐부터 생각하자? 기울기부터 생각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래서 뭘 먼저 구해버려? 접점을 먼저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이거지. 이게 대부분 문제가 통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안 통하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있긴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놈을 이렇게 해잡으면 뭐가 됩니까? 2분의 3t의 4제곱이 24가 되고
88 t의 4제곱이 얼마가 돼? 16이 되고 t는 뿔마 2가 나오는 것은 좌우 대칭이 될 거니까 나오는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나왔다? 16이 훨씬 더 쉽게 풀어지긴 하더라 이거지. 16이 되는 상황에서 접하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기울기 A는 16보다는 작아야 되고 대칭적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다. 이 풀이가 훨씬 더 이 문제는 쉬운 풀이가 되겠죠. 알겠죠? 두 가지 방법은 기억을 해놓자.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